선생님 반갑습니다.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생님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토익 토론 수업입니다. 나연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토익 토론 수업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 경력의 대부분이 1학년이었어가지고 네. 토익 토론 수업을 막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3학년을 맡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원격 수업도 막 섞여 있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형철 원추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토익 토론 수업 원추 시작합니다. 네, 유형철 원추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혜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형철입니다. 키가 크고 목이 길다 보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는 기린쌤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부럽다. 전 돼지쌤이거든요. 기린쌤이시군요. 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방송, 에듀테크, 그리고 퍼실리테이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생님 소개만으로도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가 혼자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렌디드 상황에서는 더욱더 학생의 소통이 활발하고 참여가 활발한 수업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토익 토론 수업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토익 토론 수업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블렌디드 상황에서 토익 토론 수업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연결 고리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수업 때 토익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정해보고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선생님 수업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딱 그 이름이 유형철이 아니야. 베테랑 이렇게 써도 될 정도인데요. 제가 이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에 대한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들 반응은 일단 온라인으로 모둠학습을 하고 또 모둠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었어요. 작년 코로나 상황 초기에는 아직 쌍방향 수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저희 반 애들은 그 활발한 애들이 많아서인지 그 당시 컨텐츠 활용 수업보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교실에서 수업할 때 말이 많았던 애들이 온라인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어색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수업을 저도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기능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활용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참여하도록 지도하시나요? 온라인에서 이런 토익 토론 수업을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하던 교구를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바로 그런 수업 툴을 이용하기보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기능을 익혀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패들렛이나 어떤 구글 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을 활용해서 게임이나 소활동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패들렛으로 온라인 OX 퀴즈 게임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자기소개 PPT를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면 아이들이 좀 익숙하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디지털 세대라서 그런지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연습해도 충분히 잘 사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원쌤 아까 들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좀 세심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토익 토론 수업 기법을 활용하실 것 같은데 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그런 토익 토론 수업 기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블렌디드 상황에서는 토익 토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등교 수업 때 교실에서 토익 토론 주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을 여러 가지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해 보면 좋은데, 아이디어 발산 쪽에서 가장 잘 활용하기 쉬운 기법이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브레인 라이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서도 잘 될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잘 된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실 상황에서보다 온라인 상황에서 브레인 라이팅이 아이들에게 훨씬 안정감을 주는데, 자기가 편한 공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온라인 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특히 많이 요즘에 사용하시는 패들렛을 보면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의견을 쓰고 또 거기서 배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이 논제나 의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아이디어 수렴에 대한 과정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수렴에서는 멀티 보팅 기법을 활용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어떤 감염의 좀 위험성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런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보며 좋은 의견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아요 기능, 댓글 기능 등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또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 과정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신세계인 것 같아요. 토익 토론 기법의 신세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어나 사회교과 말고도 다른 모든 교과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적용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실 배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마음속에 지금 배우고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발산, 수렴, 브레인 라이팅.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게 조금 개인적인 이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토익 토론 수업 좋아해서 아이들이랑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이 망해요. 오늘도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이렇게 토익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블렌디드 수업처럼 온라인으로 토익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에보다 더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토익 토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선생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원격으로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캠을 켜지 않고 그냥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입법 사례가 있었는데,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캠을 켜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입법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우리 강제하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등교 수업 때 아이들이랑 한번 민주적으로 토익 토론을 실제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토론 주제를 실시간 때 캠을 켜도 되냐 안 하느냐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달라.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각 반마다 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반에 맞는 어떤 해결 방안책을 효과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특히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캠을 켜는 것에 부담감 느끼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학생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실 캠 위치를 이렇게 막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 내가 자기가 예쁘게 나오고 잘생기게 나오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도 뭐 그런 거네요, 선생님. 중요하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선생님 혹시 이런 원격으로 토익 토론 수업을 하시면서 활용 가능한 사이트나 뭐 어플, 참고 자료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수업을 할 때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도구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2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패들렛입니다. 이 패들렛은 일단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링크 주소만 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수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싱커벨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익 토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호등 토론이라든가 찬성 반대,
그리고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그 재미있는 토익 토론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메모뿐만 아니라 지금 즐겨찾기 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설명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런 토익 토론과 관련해서 되게 귀중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보려고요. 사실 이런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블렌디드 토익 토론 수업을 한다 하면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블렌디드 토익 토론 수업을 처음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노래 제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죠? 네. 걱정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 모든 선생님들은 수업에 대해서 다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도구나 기법 같은 것 때문에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또 기능이라는 것은 숙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저희가 테크니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수업을 잘하는 전문가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이들도 그런 걸 충분히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수업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 먼저 있으면 이러한 도구나 기법들 익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감사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네, 토익 토론 말로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수업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꿀팁을 알려주신 우리 유영철 원투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철 원투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토익 토론 수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토익 토론 수업은 어려워 보이지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수업 레시피다. 너무 센스 있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토익 토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께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수업 원추? Yes, I want you. 블렌디드 수업을 할 때 아이디어 발산 측면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인 이것은 브레인 땡땡땡이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